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두 분 모셔봤는데요. 네, 우리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까요?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페리미터에서 대시 물고 있는 남택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페리미터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이성우라고 하고 저도 페리메터에서 4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간단하게 여기 온 목적은 이제 페리미터라는 이런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한 어떤 뭐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어떤 분이 먼저 시작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어떻게 이제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캐나다에 어떻게 오게 돼요?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어떤 교육 과정을 밟았고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끝냈고 그리고 페리미터에 어떻게 지원을 했으며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중간중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캐나다에? 저는 한국에서 수능을 봤는데 네. 잘 안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행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니 캐나다가 싸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브세어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프로비던스라고 이제 대학교가 하브세 그 근처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비행 에비에이션이 메이저가 돼서 그렇게 이제 비행을 시작하게 됐고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한국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멀티액을 하다가 코로나가 뻥 터졌죠. 네, 그런 와중에 아는 형이 이제 페리메터에서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이따가 저를 이제 꽂아주셨죠. 꽂아주셔서 이제 멀티액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램프를 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램프일은 어땠나요? 솔직히 저는 몸 쓰는 일을 되게 싫어해서 그리고 군대도 일부러 오피스 쪽으로 많이 빠졌고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램프를 1년 정도 하고 약 1년 정도 하고 오퍼는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 와요. 취업자회사인데 뭐 예를 들어서 톰슨에 드시에 자기가 났는데 관심 있니? 그래서 나 관심 있어 하면 이제 오퍼레터 보내주면 사인하고 그걸로 이제 그라운드 하고 CPT 하고 시험 갔다 오면 이제 라인업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심은 토론토. 네, 토론토에서 저희 6번 심 프랙티스하고 7번째가 이제 라이브 SCA 300. 네, 대신 프리랜서에서 타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죠? 저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와서 회사 다니다가 비행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빨리 끝내고 한국 가서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PPL을 따는 도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한국 지원문도 다 막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다 끝내봤자 어차피 뭐 비자 문제라던가 해서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비자 문제 해결도 하고 나머지 교육도 끝낼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알아보다가 매니토바에 있는 하브스예요. 다른 캠퍼스 하브스예요. 맞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거를 컨버전을 한 건가요? 그죠. 네. 그래서 PPL을 가지고 와서 컨버전 하는데도 좀 시간이 몇 달 정도 걸렸고 뭐 타임빌딩 하고 그리고 CPL 끝날 때쯤에 이제 페리메터 램프를 시작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마무리를 다 했고요. 파트타임 하면서 CPL 뭐 플라이 테스트도 보고 그다음에 멀티랑 IFR까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램프에서 일하면서 이제 IATRA도 하고 그다음에 그 램프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심 이밸류에이션을 봐요. 네, 대시 기종 심으로 보는 건 아니고 회사에 있는 메트로 심으로 메트로 심. 보는데 심으로 에발리에이션 하고 네,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죠? 뭐 아마 3번인가 있을 텐데 저 때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2번씩인가 이렇게 트레이닝 캡틴이랑 같이 연습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잘 하면은 그 심의를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좀 진지하게만 임하면 될 것 같다. 네. 물론 뭐 심의회 당일날 뭐 컨디션이라던가 뭐 운이 뭐 안 좋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회도 한 3번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빡세게 보는 것 같지는 네, 그냥 IFR 플라이 테스트 비슷하게 비슷하게요. 알고 내용도 알려주고 뭐 어떻게 할 거다 하고 이제 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페리미터에 들어가는지 그건 이제 알아보고요. 이제는 페리미터에서 부기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비행을 하고 하루의 일과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페리미터라는 회사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긴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어떤 기종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하루 하루. 비행이 보통 있으면 저는 이제 한 번에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이제 한 달에 일하는 일수가 줄어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3일 정도, 13일에서 14일 정도 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쉬면서 오버타임 기다리고 해서 하루에 이제 비행을 시작하면 한 12시쯤 출근해서 이제 워커런도 하고 준비 FM을 세팅해 놓으면 캡틴 오면 이제 풀링해서 보통은 저희는 이제 북쪽으로 많이 가요. 북쪽으로. 네, 그 고객들이 대부분 다 원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 런웨이들이 보통 다 그래블 런웨이라서 자갈반. 네, 작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랜딩하고 패신저 내려주고 집 내리고 그다음에 다시 패신저 태워서 여기서 유니피로 다시 오는 게 보통 그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2번 해서 하루에 막 7시간 정도 비행을 좋아합니다. 그 위니펙 베이스죠. 네. 그냥 위니펙 베이스고 주로 이제 북쪽으로 가는 도시는 어떤 도시들이죠? 뭐 이름이나 뭐 옥스퍼드 하우스도 있고 세인트루이스 아일랜드도 있고 또 원래 톰슨도 있고 브로시아 라크로시도 있고 보통은 이제 거기가 많이 가요. 톰슨이 좀 큰 베이스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베이스라고 하긴 하는데 그쪽으로. 그 같은 비행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같은 기종이긴 한데 제가 시니어리티가 많이 많아가지고 아 맞은 편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승우 부장님처럼 이렇게 스케줄을 막 고르지는 다 못하고 고르는 거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야 네, 돼. 주는 대로 봤는데 이제 보통 저렇게 요즘 들어서는 저는 이제 토론토나 티민스로 좀 많이 출장을 가는 스케줄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토론토면은 좀 꽤 멀지 않나요? 나름. 그렇죠. 보통 갈 때는 보통 그냥 에어캐나다 타고 가서 저희 비행기 한 대가 토론토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대가 티민스에 있거든요. 보통 갈 때는 에어캐나다 타고 가서 이제 거기서 뭐 한 4일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죠. 운행 어디로 해요? 티민스나 티민스, 그러니까 사실상 티민스랑 토론토랑 다 거기 그 광산이랑 계약이 돼 있는 거라서 맞아요. 광산이랑 티민스, 그다음에 노스베이, 토론토 이렇게 거의 가끔- 높이 가는 편 아니에요? 본인은? 네, 멀리 사실 긴 레그들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토론토 갔다 오면은 일주일에 많이 타면은 한 15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보통 그렇게 한 2주 다녀오면은 거의 그 다음에 스케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승우 부기장님 주로 북쪽으로 다니고 그 택진 부기장님은 주로 동쪽을 다니고 동쪽.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광산에보다는 광산에 일하는 캐네디언들을 태우는 게 그렇죠. 많겠죠. 사람들이 좀 다르네요. 목적, 비행 목적. 페리미터가 그렇게 보면은 진짜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회사예요. 좋게 얘기하면 바운드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 직원들한테도 복지가 점점 좋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성장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주식을 또 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제 페리미터를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 캐나다에 비행하고 싶어하는 분들 대부분이 저희 시청자들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한번 있을까요? 저는 영어를 많이 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영어를 많이 저도 영어가 아직도 편하진 않아서 그냥 한 번씩 영어 때문에 오는 제한도 있고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행에 대한 스트레스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죠. 비행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죠. 캡틴이랑도 이제 CRM을 해야 되고 관제사랑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못 알아들으면 당황스러워지면서 그렇죠. 다 꼬이게 되고 한 번씩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라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글쎄요. 다 얘기해버렸네요. 저는 뭐 영어는 딱히 영어, 그러니까 일단 영어도 영어 중요하고 중요하죠. 하고 네,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그렇죠. 있어서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중요한 캐나다에서 비행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300시간 채우고 바로 좀 화려하게 에어라인 들어가는 거랑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몸 쓰는 일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저 이렇게 보면 몰골을 보면 알겠다. 뭐 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몰골이 이거 보면 예상을 하실 겁니다. 몸 쓰는 일도 많고 그다음에 뭐 추운 데서 뭐 밖에서 기름을 넣는다던가 그다음에 뭐 짐을 짐 체크는 이미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디아이싱 디아이싱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는 부기장으로서 하는 네, 거예요? 부기장으로서 네. 아. 램프가 아니고 비행을 시작해서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에어라인 가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근데 또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그렇죠. 거니까 약간 어느 정도의 좀 힘든 걸 각오만 좀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기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각오를 해라. 네.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있을까요? 영어. 저는 이제 항상 그 다음 영상에도 이제 다음에 올라갈 영상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전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고 두 번째는 캐나다에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어디에 뭐 토론토만 살겠다, 대도시만 살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항공에 대한 그런 열정이 좀 꽤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름 뭐 에어캐나다 들어가는 기장님들 다 만나서 얘기해봐도 다 이제 스텝을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거쳐. 저도 그 시플레인 하면서 기름도 다 넣어봤고 막 기름 막 이게 막 흘러가지고 냄새 나는 채로 집에 온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알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시는 캐나다에서 비행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캐나다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 쓰는 일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체력을 좀 많이 길러 오는 게 좀 좋고 그리고 메디컬 같은 것도 걱정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 축구 이런 거 운동을 좋아하지만 네. 그런 운동들은 더 이상 안 해야죠. 그런 것도 이제 혼자 운동하고 이제 뭐 짐에서 혼자 하고 혼자 달리기 하고 이 정도만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 메디컬 같은 거죠. 단 거가 덜 먹어야 되고 페리 마시고 이렇게 되는 이거 설정. 그래서 없는 아 이거 제로 칼로. 제로 칼로리래. 그래서 돼요. 저는 왜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파일럿이 진짜 영주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파일럿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라 생각해요. 다른 나라도 제가 많이 알아봤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그 장단점 중에 파일럿이 되더라도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파일럿이 되고 난 다음에 비자가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캐나다는 물론 단점도 많지만 일단 영주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들이 있다는 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페리미터와 같은 그런 중형 항공사라고 되겠죠. 그런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는데 네. 그 비자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맞아. 네. 제가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당연히 스터디 프로미스로 학생인 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다 끝나고 워크 퍼밋, 그러니까 PGWP를 아직 신청하기 전인 상태에 이미 파일럿 오퍼를 받았어요. 그때는 이제 스터디 프로밋이 풀타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일단 오퍼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트레이닝 시작할 때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스터디 프로밋. 그 다음에 이제 PGWP 받아서 PGWP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3년을 받아서 지금 그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NPMP로 영주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쉽게 말하면 영주권 없이 지금 현재 부기장으로 근무를 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어마어마한 이런 혜택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잘 없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기장으로 취직한 걸로 영주권을 신청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이런 대도시에 가면 이런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은 영주권을 다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네. 제가 비행했던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요구했어요. 뭐 페리미터가 더 작은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250시간의 대시를 타게 해준다는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 혜택이죠.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50시간에 저런 한 70명 타나요? 50몇 명 타는 그 정도 타는 기종을 탄다는 거는 전례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교관을 하고 취직한 친구들도 대부분 킹에어나 아니면 뭐 비치 1900 이런 거 타니까 그냥 비행기 사이즈로만 보면은 제가 가장 큰 걸 타고 그렇죠. 저보다도 큰 거 타십니다. 맞아요. 물론 뭐 제트는 아니고 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뭐 규모로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기종을 타느냐를 보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큰 어마어마한 혜택인 것 같아요. 저는. 705에 있냐 없냐 네.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705 기종을 먹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은 에어 캐나다 직접 그런 큰 대형 항공사 들어갈 때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파인가요? 네. 알파죠. 그렇죠. 그리고 시니어리티도 유지가 된다고 알고 그렇게 네. 그건 모릅니다. 그게 아마 특정? 베이스랑 기종 고를 때 점수가 그러니까 맞아, 그거 기가 들었어요. 들어가고 페이는 아마 다시 처음부터 페이는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종 고를 때 네, 아마 맞아요. 시니어리티가 높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두 부기장님들 바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분들이 이제 기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종이나 아니면 직업을 가졌을 때 아니면 다른 회사에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안전 비행해 주시고 그리고 원주민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광부들 많이 도와주시고 캐나다에
많은 이제 뭐랄까 경제 발전에 많이 이바지해 주시길 바라고 그 영주권 네, 꼭 받으시고 언제 나오죠? 글쎄 오래 안 했다. 오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거의 끝났어요. 근데 끝났어요. 그때 뭐 잠깐 잠깐 안 되지 않았나? 한번 거절, 그러니까 사소한 좀 이슈가 있어서 그걸 거절을 당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 근데 이제 비자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운이 좋게 이제 1년 캐나다 연장을 해줬어요. 운이 좋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일 없이 있다가 한 번쯤 이제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 하면 이제 업데이트가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난 상태예요. 네. 그럼 다음에는 뭐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도 한번 그냥 어떻게 받았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